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축하 중 후크의 법칙 응용 세 번째 부정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문제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양단이 고정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의 수보다 이제 미지수의 수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따라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력학적으로는 풀 수가 없고 이제 재료역학이나 이제 고체역학과 같은 변형체 역학에서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compatibility라고 하는 이제 기하학적 적합성을 활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이제 후크의 법칙을 사용을 해서 이제 부정적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재료역학 후반부에 나오는 그 보에 대한 부정적 문제는 이제 보의 처짐을 활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봉의 자유물체도를 우리가 그려보면 일단 반력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뭐 임의의 방향으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 500N이 아래쪽 방향이면 이제 이쪽 방향을 그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제 반력을 도시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도 뭐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위쪽 방향으로 도시를 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자유물체도를 도시를 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평형방정식은 우리가 시그마 f y는 제로라는 그 방정식에 의해서 일단 fa 플러스 fb 마이너스 500N은 0이라는 하나의 방정식을 얻었고, 일단 이 평형방정식만으로는 우리가 그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그 방정식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방정식을 그 기하학적 적합성이라고 하는 compatibility 또는 이제 kinetic condition에 의해서 일단 전체 변형량은 우리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양단이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변형량은 0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그 변형량은 0이라는 것에 의해서 일단 그 이 자유물체도에서 이제 우리가 500N을 가기 전까지를 우리가 잘라서 이 물체의 또 자유물체도를 살펴보면 이제 이쪽 부분은 FA가 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쪽을 자르면 이제 FB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이 두 개의 그 변형량을 더한 것이 결국은 전체 변형량이 되게 되고, 전체 변형량은 결국 0이기 때문에 일단 이쪽 부분에 하중을 적용을 하는 것은, 즉 이제 이쪽 부분의 내력은 이제 2m까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고, 이쪽은 이제 반대쪽으로 3m까지 되는 부분에 그 변형량인데, 이제 이쪽은 인장이고 이제 이쪽은 압축력으로 우리가 힘을 도시를 했었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이제 시그마 그 AC 플러스 시그마가 아니고 델타 AC 플러스 델타 BC인데, 이쪽은 압축력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방정식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FB와 FA에 대한 방정식을 이제 두 개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따라서 이제 그 2FA는 이제 3FB라는 관계식에서 이제 FA의 그 FA 자리에다가 이제 FB로 한산한값을 대입을 하면 우리가 FB를 구해서 다시 FA를 구하는 방식으로 구해보면 이제 다음에 값을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힘이 하중에 하나만 있든지 이제 어떤 프리메스틱한 경우라면, 즉 이제 다단봉이나 단면적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면 이러한 컴패터빌리티만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이제 뭐 다단봉이 나온다든지 이제 하중이 여러 개가 적용이 되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그 중첩의 원리를 활용한 이제 폴스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적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그 일단 문제는 동일한 문제인데,
우리가 중첩의 원리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쪽이 고정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 500N이 작용했을 때의 변형량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B의 반력에 의한 변형량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쪽이 고정이 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자유단 상태에, 하단이 이제 자유단 상태의 변형량을 델타 P라고 하고, 이제 반력 FB에 의해서 이제 변형한 변형량을 델타 P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 두 변형량의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상대 변이 문제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상대 변이량이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0이기 때문에, 이제 0은 이 두 변형량의 차가 이제 이러한 컴패터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하실 점은, 이 자유단에서는 우리가 이쪽 부분에 하중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이쪽 부분을 구별을 해서 이제 이쪽 부분의 변형량과 이쪽 부분의 변형량을 더한 것이 전체 변형량이 되게 된다는 점을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쪽 델타 P는 전체 길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쪽 부분에 하중이 적용하기 전까지의 2m가 들어간다라는 것만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 FB에 대한 것은 이제 전체 길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5m가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이 수식에 의해서 어차피 AE는 이제 좌변이 0이기 때문에 나눠주게 되면 소거를 할 수가 있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FB를 이제 산출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다시 이제 또 하나의 방정식인 평형 방정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FA를 구하면 이제 동일한 값으로 여러분들이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36 스틸 봉이 이제 다음에 이러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양단 고정봉이 아니라 이제 이쪽 부분이 0.2mm만큼 이제 떨어진 상태에 있어서, 이제 이쪽 시점에 이제 20kN이라는 하중이 이제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변형 후 이쪽 A와 B에 대한 반력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A36 스틸에 대한 탄성 계수가 200GPa로 주어져 있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재료만 주어지고 탄성 계수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일단 A36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KS 규격에서는 이제 SM400이 아니라 이제 탄소광 계열의 탄성 계수와 동일한 값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여러분들이 ASTM이라는 규격을 참조를 해 보시면 이제 그 규격에도 200GPa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A36으로 나오게 될 건데, 이제 A36이라고 나오면 이제 200GPa이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이제 만일에 이러한 탄성 계수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로 물성에 대한 기호만 여러분들이 보시고도 탄성 계수를 이제 200GPa이라고 아시면 되겠고, 일단 대부분의 이제 재료칼에서 나오는 스틸에 대한 탄성 계수는 200GPa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쪽이 변형하기 전에는 자유단이기 때문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간격이 넓어지게 되면 변형량에 의해서 결국 이제 B 부분에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문제가 대부분은 닿는 경우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일은 없겠지만, 일단 간격이 띄어져 있다라고 하면 먼저 이 하중에 의해서 변형량을 먼저 구해야 할 것이고, 이제 닿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쪽 부분의 하중은 우리가 반력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앞서 우리가 그 이론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반력은 FB라고 해서 이제 FB에 의한 그 변형량을 이제 델타 B라고 하게 되면 결국 그 최종 그 상대 변이에 의한 그 변형량은 우리가 앞서는 0이었지만 결국 이번 경우에서는 이제 0.2mm가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컴패터빌리티는 그 이쪽은 이제 미터 단위로 했기 때문에 0.2mm는 0.0002m가 되게 되고 이제 이 값이 결국은 상대 변이량인 델타 P 마이너스 델타 B가 이제 0.0002m가 되게 되고 일단 우리가 델타 P는 그 이제 하중과 길이 값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NAC는 이제 이쪽 부분에 그 시점에 대한 그 내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내력은 결국 이제 P와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20kN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이쪽 부분에서 작용을 해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적용 길이는 이제 400mm인 0.4m를 대입을 하면 이제 뭐 그 단면적은 일단 그 지름이 10mm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대입을 해서 지금 풀이에서는 이제 반지름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반지름으로 해서 이제 단면적을 구하고 탄성 계수는 이제 200기가파스칼이기 때문에 200 곱하기 10의 9제곱 뉴턴미터 제곱을 대입을 하면 이제 델타 P는 0.50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미터가 되게 되고 델타 B는 우리가 일단 MB는 FB가 들어가는데 FB는 지금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일단 FB로 적고 나머지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76.39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 FB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두 값의 차이가 0.0002m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컴패터빌리티에 의해서 이제 FB를 산출을 해보면 이제 4.05 kN이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대쪽 그 FA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형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시그마 fx는 이제 0이라는 평형방정식에서 마이너스 FA 플러스 그 20kN 마이너스 4.05kN은 이제 0이기 때문에 FA는 16.0kN이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만일에 그 문제가 이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이제 어떤 다단봉이라든지 하중이 여러 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각각의 구간별로 잘라서 하중을 분석했던 방법 그대로 먼저 하중을 산출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 그 후크의 법칙에 의한 변형량에 의한 이제 컴패터빌리티를 활용을 해서 그러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